잇몸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잇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나가주세요. 저도 수천만 원 잇몸 때문에 날렸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제가 잇몸이 건강해졌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질 수 있는지 제가 깨달았던 방법을 공유합니다. 3분만 시청하시면 제가 알게 된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잇몸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잇몸 치료는 병원에서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치석 제거를 위한 스케일링, 그리고 잇몸이 많이 안 좋아졌을 때는 치주 소파술이나 치주 재생술 같은 수술을 받습니다. 스케일링은 예방 차원의 관리일 뿐이고요. 치주 소파술 같은 치료는 이미 잇몸이 많이 망가진 뒤입니다. 그동안 통증과 아픔은 모두 본인이 감당해야 하죠. 저도 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리 잇몸 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잇몸 영양제, 잇몸 치약, 잇몸 가글. 시장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잇몸 치약은 단 하루도 안 쓰는 날이 없죠. 저렴한 제품부터 고가의 제품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잇몸 치약 사용 후 정말 만족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찾아본 결과 생각보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잇몸 치약을 써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광고에서 봤던 잇몸 치약들은 사용만 하면 분명 좋아질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직접 잇몸 치약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꽤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디엘탄이 시작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기존 잇몸 치약을 사용하는 분들에겐 충격적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하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하세요. 우리가 쓰는 치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액체 튜브 치약이라고 부를게요. 액체 튜브 치약은 1892년 워싱턴 쉐필드가 개발했습니다. 이후 콜게이트사가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만들면서 지금의 현대적인 치약 형태가 완성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광복 이후 콜게이트 치약이 들어왔고 1954년에는 락키화학공업사가 럭키 치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국산 치약의 첫 등장입니다.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온 치약은 1889년 일본에서 만든 가루형 치약이었습니다. 당시엔 궁궐이나 고관대작의 집에서만 쓸 수 있었고 일반 사람들은 소금으로 양치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거쳐 우린 지금까지 액체 튜브 치약을 쓰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액체 치약 시장 규모는 약 2,300억 원입니다. 거의 99% 가정에서 액체 튜브 치약을 쓰고 있습니다. 치약은 종류가 많습니다. 단순 세정 치약, 미백 치약, 잇몸 치약. 다른 치약은 몰라도 잇몸 치약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잇몸 치약 사용 시 구강 유해균이 가족 간 전염됩니다. 구강 질환을 일으키는 유해균은 대표적으로 37종이 있습니다.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 타넬라 포르시티아 같은 균들이죠. 이 균들은 치주 질환, 임플란트 주위염, 구강암, 식도암, 구내염, 심지어 초기 췌장암,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 구취까지 유발한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부모님이 잇몸 질환이 있으면 자식들도 잇몸이 약하다고 느끼는 이유. 유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치약을 칫솔에 묻힐 때 치약 입구에 칫솔이 닿으면서 균이 전염됩니다. 그래서 유전이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둘째, 비싼 치약의 40% 이상이 수분입니다. 잇몸 치약은 다른 치약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하지만 성분의 40% 이상이 수분이라고 합니다. 잇몸 치약을 사는 이유는 잇몸에 유익한 성분 때문인데 그중 거의 절반이 수분이라니 놀랍죠? 셋째, 액체 치약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불필요한 화학 성분. 액체는 공기 중에 노출되면 금방 마릅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를 2년 내지 3년 유지하려면 화학 성분이 필요합니다. 즉, 잇몸 치약 안에는 잇몸을 위한 성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치약을 액체로 유지하기 위한 불필요한 화학 성분이 들어갑니다. 넷째, 화학 성분이 잇몸에 그대로 흡수됩니다. 잇몸은 신체 조직 중 흡수율이 굉장히 높은 부위입니다. 그래서 필름형 영양제를 입안에서
녹여서 흡수시키기도 하죠. 그만큼 양치할 때 불필요한 화학 성분이 그대로 몸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잇몸에 좋은 성분들이 열 처리 과정에서 파괴됩니다. 치약 제조 시 마지막엔 열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생물과 곰팡이를 없애기 위해서죠. 하지만 미생물만 죽는 게 아닙니다. 잇몸에 좋은 성분까지 같이 사라집니다. 이런 치약이 정말 잇몸을 위한 치약일까요? 이런 문제를 모를 리 없는 회사들이 왜 계속 액체 튜브 치약을 팔까요? 결국 돈 때문입니다. 이미 투자한 설비를 바꾸는 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보단 기존 제품에 광고를 더하는 게 이익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기존에 쓰던 걸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습관을 바꾸기 어렵고 유명하고 비싸고 많이 팔린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고 착각했죠. 이게 잘못된 선택의 원인이었습니다. 디엘타는 이런 잘못된 시장을 바로잡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다른 치약은 몰라도 잇몸 치약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치약은 1800년대에 처음 생산됐고 우리나라엔 1954년 처음 생산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5년입니다. 산업은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치약만 1800년대 방식을 고집해야 할까요? 이젠 바뀔 수 있습니다. 디엘타는 새로운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가족 간 청결하게 한 알씩 사용, 수분 없이, 치약 형태 유지용, 화학 성분 없이, 열 처리 없이, 그래서 잇몸에 유익한 성분만 그대로 담았습니다. 디엘타는 정말 잇몸을 위한 치약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완벽하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10년 뒤, 50년 뒤엔 더 좋은 잇몸 치약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디엘타는 2025년 지금 최고의 잇몸 치약을 만들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디엘타는 앞으로 잇몸과 구강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더 발전된 치약을 만들겠습니다. 이 영상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게 될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잇몸 치약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 걸 공감하는 분도 있을 거고 못하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이 잇몸이 좋아지길 바라며 디엘탄을 시작했습니다. 잇몸 건강과 구강 건강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전하겠습니다. 구독하고 보기만 해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